다음으로 2024년 5월에서 6월경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4망입니다. 증인은 2024년 5월에서 6월경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그리고 김영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5월 말 6월이요? 5월에서 6월입니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피고인이 비상대권이라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발언을 하고 그런 대화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듣던 증인이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계엄 생각은 하지 마셔라 라고 반대까지 하셨던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뭐 대공수사 관련된 얘기도 했고 뭐 간첩수사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뭐 나라 걱정, 시국 걱정 그런 게 쉽지 않다 뭐 이런 공감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감정이 격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비상 뭐 대권, 비상 조치권 제가 용어도 잘 헷갈리는데 뭐 그런 말씀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긴급 명령권이라 그러나요? 긴급 명령권, 뭐 재정 명령권, 뭐 이런 것들이 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고 그 와중에 그 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지금 군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가 돼 있고 하는 것을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이 지금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가 장군의 한 사람으로서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지만 좀 이제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구체적인 계엄 계획이나 이런 거를 저한테 당연히 얘기하신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군은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제가 판사님 군대 생활 36년 했습니다. 계엄 훈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무슨 말씀인가 할 텐데 군이 계엄 훈련을 왜 안 하냐면 그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요 군이 하는 유일한 계엄 훈련은 1년에 봄이나 가을에 그 뭐 연합 연습하고 을지 연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저 사령부급에서 토의식으로 해서 한두 번 잠깐 하고 맙니다. 저희들 뭐 생각에 뭐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그러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뭐 그렇게 사람들 생각을 하고 뭐 그러시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군이 판사님 몇 명인 줄 아세요?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경찰이 몇 명입니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개전 초기에 계엄령이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명 중에 계엄령에 동원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육군 정작부장도 하고 작전 쪽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계엄령에 동원될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전방 가서 전투하기에 바쁩니다. 사회 질서를 군이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경찰이 10만 명이고 육군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사회 질서 유지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실태를 제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전시가 그러할진데 무슨 평시에 계엄령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거 준비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군의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나 훈련이 안 됐는지 훈련해 본 적도 없는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제가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군은 전시든 평시든 계엄령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판사님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한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 같고 저는 딴 거는 사실 기억이 나다 안 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 번 곱씹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이 방금 그 말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피고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우리 검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 사령관이 대통령님 모시고 식사하면서 물론 뭐 대공수사나 이런 거 제가 보고 드리면서 끝 무렵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뭐 안 된다,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술 한두 잔에 무릎까지 꿇고 했는데 회식은 그걸로 끝난 것 같습니다. 무슨 회식을 식사를 거기서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얘기할 그런 성격의 자리도 아닌 걸로 좀 그렇게 끝난 걸로 기억합니다. 36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날 19시 48분 45분경 메모입니다. 여기 보면 중경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엄이 선포되면 중경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검사님, 그런 해석을 우리가 견강부회라 그럽니다. 견강부회. 중경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도대체 왜 계엄이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전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것에 관한 메모라는 건가요?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그냥 그때 썼다 지웠다 그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어떤 전체 메모의 일부인지 저거만 쓴 건지 뭘 보고 쓴 건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저거 한 줄만 딱 갖다 놓고 나서 당신 지금 계엄의 중경간부 이상을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아까 제가 처음에 판사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인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근데 중경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군인 중에 중경간부 이상이 제정신인 사람이 계엄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평시던 전시던 계엄 훈련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저 메모 하나를 보고 중경간부 이상을 자발적으로 계엄에 동조하도록 만들었다는 그 견강부회와 같은 그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네, 증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메모가 앞뒤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뒤의 정확히 내용들이 말씀드리면 앞뒤로 연결된 게 아니라 조각조각들을 그렇게 연결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메모가 말을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네. 저 메모가 완전하게 살아있는 하나의 문장이나 완전하게 살아있는 하나의 메모가 아니란 건 검사님 너무 잘 아시지 않아요? 그냥 그때 조각조각 조금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가 완전히 연결됐다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증인이 너무 화를 내시지 말고 화내는 게 아니라 제 말을 좀 있는 잘 팩트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예, 일단 증인께서도 네. 말씀하시다가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검사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가 이 메모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사님도 보셨잖아요. 중경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도대체 계엄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경간부 이상을 계엄에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있습니까? 그 방법이 있어요? 월급 많이 올려주면 중경간부 이상이 계엄에 자발적으로 동조합니까? 대한민국 군인들 수준이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조금 감정이 격해져서 죄송합니다.